인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선순위로 가등기나 또 가처분, 지상권, 또 이 밖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죠. 이런 경우는 있는 경우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특수물건이죠.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싸게 낙찰받은 사례, 어떻게 분석하고 낙찰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경우죠. 경매에서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 우리가 근저당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압류, 압류, 그리고 이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죠.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다. 이럴 때에 이거보다 먼저 3월 20일 날 이도령 임차인이 전입도 하고 주택인도도 받았다 하면 대항력이 있죠. 거기다 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임차인은,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력을 주장해서 낙찰자에게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대항력 스스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최우선변제권, 또 하나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죠. 그거하고 배당받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첫 번째 대항력을 주장하는지,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는지, 두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대항력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금하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죠.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 갖고 이 배당 요구에서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대항력을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와 동일 세대원이라든가, 또는 채무자가 대출받을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자든가 또는 우선변제권을 배당 요구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와 동일 세대원이라든가, 또는 채무자가 대출받는데 무상거주 확인 써줬다든가,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라든가 채무자의 가족이라든가 채무자의 형제자매로서 무상거주 확인 써줬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 사례는 본인이 낙찰받은 사례에서 2021 타경 1385입니다. 낙찰받은 날은 2022년 7월 13일이고 감정가가 1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1억 7,608만 9,800원을 입찰한 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물건은 매물 자체도 거래된 게 최근에 없고 한 10년 전에 거래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시세를 보니까 좀 호가로 볼 때는 35억 정도 갑니다. 왜냐면 이게
전용이 그 74.08이고, 이 아파트가 평형으로 따지면 주거 공용 면적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보면 81평형이라고 합니다. 평형 아파트로. 이게 이제 19세대 이제 한독짜리니까 가격이 35억 정도 가죠.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반보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시티 같은 경우는 80억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 따져서 나중에 한 4년, 5년 되면 한 4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지금 재건축을 또 추진하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 35억은 가겠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전세로 놓을 수 있는 게 전세가 20억에서 22억은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매로는 30억 원이면 바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와 같이 김아무개와 유아무개가 있습니다. 김아무개는 어차피 대항력이 없죠. 말소기준 권리는 2003년 8월 29일이 말소기준 권리고, 김아무개는 2017년 2월 24일이죠. 유아무개는 2003년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하면 인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이런 걸 분석할 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 12월 16일 날 경매가 들어갔었고, 들어갔다 취소했죠. 그리고 2016년 6월 3일 날 경매가 들어갔다 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경매가 1차, 2차까지 진행하다가 취소돼 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이게 여러분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든가 가장 임차인이라든가 선순위 예상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런 경우 특히 1순위 또는 2순위 금융기관이 대출했다. 그럴 경우는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었다가 이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달라졌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직접 이 당시에 경매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경매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2017년 1월 5일 날 1차, 또 2017년 2월 2일 날 변경됐다가 2017년 2월 13일 날 아예 경매가 취소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임차인 전부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전매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재판관이 현황 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부를 보니까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전입 날짜하고 유아무개가 전입 날짜하고 같이 돼 있죠. 여기 소유자가 점거가 돼 있죠. 2017년 2월 20일 날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입한 거는 2003년 3월 4일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사람이 2003년 3월 4일이 되죠. 그러니까 유아무개가 있는데 요 채무자 겸 소유자 이제 그 김아무개, 그리고 이 김아무개가 부인이고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이 유아무개입니다. 그 유아무개의 이제 자녀분이 유아무개가 되는 거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이제 경매를 신청했던 이 1순위 경매 시청 채권자가 누구냐면 수협입니다. 수협. 그래서 수협거를 MPL을 산 유동화 회사가 있죠. 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정을 하고 제가 입주해야 된다 사정을 얘기해서 했더니, 누구냐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상 이 대출할 당시에 동일 세대로 있다가 그리고 자녀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항력이 없다. 그것도 제가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정보를 알았죠. 지금은 21억 7,600이 낙찰받았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 이 김아무개 분이 즉지항고를 하고 있는데 그 즉지항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무개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입찰자가 오해하게 해서 입찰자가 없고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왜냐면 29억에서 32억 가는 물건을 이 가격에 낙찰받게 된 오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경매를 했지만 그 1심인 경매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2심인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결정이 되면 이 물건이 본인이 이제 소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위치도 좋고 또 앞에 보면 이 물건 앞에 보면요. 이 구반포 재건축, 여기는 반포자이고요. 이쪽에는 여기는 구반포, 지금 신반포 재건축이 들어가 있죠. 이미 헐려서 한참 올라가고 여기는 구반포 재건축이 들어가다 보고 또 여기서 보면 이 바로 한강까지 15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걸으면 15분, 천천히 걸어도 20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보면 지하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이면 그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주, 그리고 이쪽에 가격이 오르다 보면 따라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4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찰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추가로 제가 최근에 낙찰받은 내용 또는 제가 입찰 들어가려다 말았던 물건이 있습니다. 이 용산의 파크타워 아파트죠. 그 내용도 한번 좀 분석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건데요. 여기도 선순위가 있죠. 17억 5천인데 이게 가격이 38억 정도 갑니다. 시세가. 다르지. 요즘 용산 공원인대로 옮겨갔죠. 여기 2천역인데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 12월 26일인데 2016년 8월 9일이고 요 10억 5천이 있죠. 지금 이게 최근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최근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요거 낙찰 받기 전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다가 낙찰 받고 이 기록이 돼 가지고 입찰 들어갈 당시에는 10억 5천이 없지만 본인은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죠. 왜냐면요, 근저당권자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 이 근저당권자한테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쓴 부동산 전화번호를 좀 가져달라. 그 부동산 전화번호를, 부동산 이름을 가르쳐줘서 부동산을 찾아해서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했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내역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요 임대차 계약서는 그 부동산 이름만 가르쳐주라.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름만 가르쳐줘서 그 이름을 갖고 주변의 부동산을 찾아가 가지고 이 내역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전세보증이 10억 5천이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미 입찰 들어가고 나서 기록된 정보라 제가 분석할 때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 근저당권자한테 계약서 쓴 부동산에 대해서만 알려달라.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왔더니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요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그럼 이 사람은 10억 5천을 인수하면 이거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10억 정도 싸게 산 겁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낙찰받은 것도 10억 정도 싸게 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한 2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한 번 더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1,000만 원에서 몇 억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수물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봉천동에 봉천우성 아파트가 7억 4,855만 원인데 이거는 35평, 요게 44평이죠. 44평을 2024월 21일 날 22층이 7억 4,855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도 보면 이제 35평이 얼마냐? 봉천우성이 35평이 2020년 1월 22일 날
6억 8,567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건 35평이죠. 본인이 이제 낙찰받은 데 같은 데는 이렇게 44평입니다. 전용이 114.78인데 6억 3,200이죠. 불과 보름 사이에 이 35평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이 당시 한 7억 5천, 7억 8천 정도 갔었습니다. 이 물건이. 그런데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1등이 6억 3,200, 900만 원을 갖고 낙찰받았고 2등이 보면 이제 그 5억 9,2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2등이 좀 작업을 했다고 볼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8월 29일인데 정아무개가 2008년 2월 18일부터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아무개가 임차인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러다가 제가 이걸 느낌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이제 모르니까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제가 입찰 바로 이틀 전에 전입대 일람을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퇴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작업을 해서 직접 낙찰 받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또는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고 퇴근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서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하고 퇴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낙찰자가 자금을 납부하면 이 대항력은 소멸되게 되는 거죠. 낙찰자가 자금 납부와 동시에.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135조 낙찰자가 자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항력은 상실돼 버리는데 그런 이유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게 낙찰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전입대 열람을 해봤는데 역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제가 명도하느냐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두세 번 만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퇴거한 건 마찬가지, 퇴거한 건 맞고 이 황아무개가 최우선 면제금 받고 이제 나가는 것 같고 이사 비용을 3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명도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게는 7천, 많게는 한 1억 정도 이상 싸게 산 거, 1억 이상 싸게 산 거네, 1억. 이게 7억 한 5천, 8천씩 됐으니까 한 1억 5천 정도 싸게 산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과 같이 하게 되면 본인이 자원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싸게 샀다고 볼 수 있죠. 기분 좋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 않다도 한 7억은 싸게 산 겁니다. 기분 좋게 얘기하면 10억. 요것도 기분 좋게 얘기하면 1억 5천. 그냥 FM을 얘기하면 한 1억 이렇게 싸게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수리가 있는 경매 물건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갖고 강의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물건을 지금 본인처럼 분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석할 때는 등기부를 잘 봐라. 그래서 경매 기록이 있다면 하나하나 전부 열람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이 현재 경매 물건에서 못 얻었던 걸 과거의 경매 사례에서 얻을 수가 있다. 왜냐면 같은 물건이니까, 같은 임차인이니까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서 못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서 다니다 보면 이 물건을 계약서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임대차 계약서가 바로 주변 부동산에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온 물건은 주변 부동산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부동산이 깨뚫고 있다.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분석하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힘들이지 않고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10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이러한 행운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특수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